承载力不够，这是第一。因为这个是我这是在一个顶层，就是温差变化比较大，将来有渗漏的风险。 중국의 한 아파트입니다.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할 벽과 천장들이 값싼 시멘트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모래처럼 으스러지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입주민이 사전에 공사 현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 벽 그대로 벽지를 발라 공사가 완공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겠죠. 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물에도 콘크리트 대신 진흙과 스티로폼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보안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전부 값싼 재료들로 아파트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의 부실 공사는 언제쯤 나아질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整个屋面它的这个是配筋是不够的，配筋设计的按照这个设计的是钢筋的间距是18，但是现在检测下来它是20。 중국의 부실 공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재료비를 아끼기 위함이었죠. 이 아파트 역시 여기저기 부식되고 금이 간 게 보여집니다. 21年装修发现这种情况，然后一直等到23年的11月，然后就打的市长热线，就派的施工方来了。他来了以后一看，他说：“哎呀，你这地方的空是面积太大，我受不了。”没看出来这种情况，也在沟通当中。我也给他提过方案，但是呢，他不认可，他说你必须要先赔偿后维修。 건설사의 입장은 늘 이렇습니다. 값싼 자재들로 공사 비용을 대거 감소시키고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인 것이죠. 또 다른 공사 현장입니다. 나무 목재보다 얇은 철근으로 지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5년도 못 버틸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哎，按到就对。等会儿，挑一个试看看。挑一下这把这。 나무 2개를 지지대로 연결하고 철근을 힘껏 들어올리자 손쉽게 휘어버립니다. 마감 처리 또한 너무나 예술입니다. 손으로도 쉽게 조작이 가능한 얇은 철사로 대충 휘감아 놓은 것이죠. 이렇게 터무니없는 철근들로 만든 건물에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이제는 입주하기 전에 계단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구두로 몇 번 두드리자 부서지는 계단입니다. 벽을 몽둥이로 살살 치는데도 가루처럼 으스러집니다. 단단한 시멘트가 아닌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벽을 세웠기 때문이죠. 안에 있는 철근조차 이미 많이 휘어진 상태입니다. 벽돌끼리 충격을 가하자 역시나 모래처럼 으스러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실체입니다. 역시나 1년도 되지 않은 건물벽에 생긴 이격입니다. 안에는 시멘트가 아닌 스티로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화재 발생 시 스티로폼은 거품처럼 녹아내리는 재료입니다. 外窗沿这块都已经裂纹，完之后这地方上面有损坏，我估计是从上部完了之后呢，是这个从那个缝隙反到那个下边窗框，完了之后到下边那个窗台的，估计是这么来的。现在看，我认为应该是这样的，从那边渗水，看到没有？ 중국의 이 같은 문제는 아파트나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시공조차도 형편없다는 것이죠. 花园的住户昨天刚刚完成路面的恢复. 마을 입구에 빗물이 고여있어 주민들이 배수구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这里是上海建工在这里搞. 시에서 배수구를 설치했지만 물이 고이는 곳보다 더 높게 설치한 것이죠. 안 하는 이만 못한 시공품질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한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雨水污水分流吧啊，这里在我们小区门口进出的位置积了一大滩水，这个阴井呢就在旁边，就排水地方就在旁边。它这个阴井这里不是搞得最低，我不知道他们是故意的还是它这个施工质量有问题，是吧？不在最低地方，这样就以后就会长期积水了。希望他们能够赶快改正。 자국의 건축학 교수조차도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원인에 대해 분석합니다. 今天聊一个伤心的话题，这些年，特别是2018年到2022年间，我们的房子质量那叫一言难尽。 190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서 더욱 부실 공사가 많다고 말했으며 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는 모습입니다. 这几年建的房子就像被按了快进键，工期短的吓人，成本压得低低的。
质量自然就打了折扣。从2018年开始，房屋质量的投诉就像坐火箭一样往上涨，到了2022年，那叫一个壮观，投诉多到数不清。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한 기업들의 횡포입니다. 최소 인원과 최소 기술로만 건물을 뚝딱하고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 공사 기간은 터무니없이 짧아지고 인원 또한 대거 감소해 건축물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虽然房子卖的不少，但竣工的面积并没涨多少，可质量问题却满天飞，全国到处都是维权的身影，房屋质量瑕疵多得让人忍无可忍。第一，那时候房子甭管质量怎么样都不愁卖，抢房就跟抢白菜似的。 품질이 점점 낮아짐에도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라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다들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开发商根本不愁卖，自然就放松了对质量的把控，建房子的速度比卖房子的还快。你想，正常盖个房子得1年多吧，从开盘到卖光，平均就7个月。这就是什么概念？房子还没盖好就被抢光了。开发商一看这个架势，谁还愿意慢悠悠的盖房子呢？于是乎，各种赶工、偷工减料就来了。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기업 편에 서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再加上那时候地产行业资金紧张，银行不给小开发商贷款，开发商没钱怎么办？只能让施工单位垫资干活。这样一来，施工单位为了早点拿到钱，自然是能有多快就多快，能省则省，质量只能呵呵。更夸张的是，那段时间建材价格疯涨，但建筑成本却降低了。你说奇怪不奇怪？ 건설사는 자재값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형편없는 건물을 만들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입주를 하고 있고 정부는 이 사태를 방관합니다. 결국 이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수요를 줄여 건설사들의 품질 좋은 완성품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불쌍한 민족입니다. 所以，朋友们，现在回头看那段全民抢房的日子，是不是觉得既荒唐又可笑？我们买房图的是安居乐业，可不是为了给自己找麻烦。记得关注我，一个喜欢讲述不良资产的博主。下次我们再聊点更劲爆的。花了几百万做出来的效果啊，居然是这样，地坪容易开裂。要是你了解这几点原因啊，第一啊是材料的问题。我们举例啊，混凝土的收缩率是非常大的，那沙子过细、质子过细都是导致主要原因之一。那应该选择质量合格的水泥和沙子，保证材料的性能稳定，达到施工的要求。含磷量、含苯量过大都是不行的，需要精选水洗过的砂石。在购买砂石的时候呢，一定要求供应商给你提供相应的样品。 이처럼 중국의 건축 기술과 결과물들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 발전이 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건축 기술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세계 여러 기업들은 건축 기업을 선택할 때 중국은 거의 배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다 말해드릴게요. 다 말해주는 여자였습니다.